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은 오후 2시에 여러분 특별 편성으로 함께합니다. 빰빠라밤 빰빰. 아, 제가 너무 또 업됐네요.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시기 전부터 네네. 지금 정법전 TV에서 보고 오셨다. 정변님 보러 왔어요. 아유, 뭐 인기가 좋으세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저 뉴스엔진 첫 방문이시니까요. 많은 구독자분들께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네. 아니, 사실은 저는 변호사님 이제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네네. 하도 방송에서 많이 뵙고 또 오늘도 저희 이제 방송 11시 반에 하시더라고요. 네네. 하고 계신 것도 보고 와서 그런지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오래 뵙분 같고 네네.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자주 오셔야 된다. 네네. 네, 자주 오실 거죠? 네, 직접 보니까 실망하셨을 것 아우, 같은데. 전혀요. 더욱더 제가 아까 빵빠레는 최초로 올렸어요. 빰빠라밤. 네네. 자주 오실 거라는 약속을 강제로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서 11시 반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실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속보가 갑자기 띡 떴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심사 자료를 좀 확보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지금 창원지검이죠. 이 창원지검에서 최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그 공천 심사 자료를 국민의힘에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천 관련 서류는 폐기하는 게 원칙이고 또 대외비기 때문에 아마 없을 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진행된 게 오늘 이 압수수색이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은 저는 집권 여당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저는 그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네. 청와대에도 압수수색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국가 기밀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부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임의로 제출한 자료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집권 여당이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야당이니까 되고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지금 그 김영선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는 창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창원에서 수사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공천심사 자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확보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선 필요한데 임의 제출해주면 좋겠는데 임의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강제 수사하는 거거든요. 강제 수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있고 또 하나가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공천심사 자료 받아서 제 생각에는요 이참에 다 털고 나간 게 맞아요. 명태균은 이름이 뒤에 균이 붙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하고 스친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순사를 치죠. 네, 그다음에 겁을 갖다 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뭐 별거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그 균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균은요. 네. 곰팡이 같은 균은 제 경험상 오늘 막 눈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날 말고 햇볕이 쨍쨍한 날 그때 이렇게 쫙 햇볕에 말리면 네. 그런 균은 이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22년 뭐 이럴 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균에 오염된 그 사람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네.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직 시간이 네.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내년에는 선거 없어요.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2025년도엔 선거가 없고 2026년도에 지방선거 있고 네. 그다음에 2027년에 그 중요한 대선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그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다음 검찰에서도 뭐 이렇게 성역 두지 말고 국민들 의혹 남기지 않고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드론킹님께서 이제 명태를 지금 복어로 만들어야 된다, 북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균에다가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맨날 명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균도 해가 쨍쨍한 날 말려서 균을 없애지만 명태도 쨍쨍한 날 말리면 또 북어가 되잖아요. 뭐 그냥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겼죠? 네네. 실패.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3편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그저께죠. 월요일에 여론조사 TF를 조성해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로 장난치는 이러한 사안들 조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네네. 제가 어저께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희 그 뉴스엔진 고정 출연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한번 요 내용을 갖고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 TF를 조성해서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을 조사를 한다는 의미냐, 아니면 미래에 이런 장난을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여쭸더니 아니 미래에 제대로 하려면 과거 조사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뒷골 잡는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 지도부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 인한 요 사건은 지금 현재 지도부만 자유로운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2022년 이준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 플러스 당시 윤석열 당선인 신분의 부부, 지금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하나가 더 가면 단계 사건 이후에 사실 좀 한동훈 대표 입지가 좀 곤란한 게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되치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뭐 저는 그런 정략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 TF는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당내에서 무슨 선거 같은 거 있으면은 예컨대 당에서 무슨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당원들 100%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민심을 듣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비율을 뭐 30% 하기도 하고 뭐 50% 하기도 하고 그 이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취지는 좋았죠. 네네. 네. 그런데 여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집단적인 의사잖아요. 그런데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전 뭐 대선에서 이렇게 단일화 할 때나 뭐 그럴 때도 뭐 거기 조작된 게 있는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할 때도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설마 공당이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드러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게, 명태균 씨 같은 사람조차도 조작할 수 있는 게 그게 여론이구나. 그 다음에 저는 뭐가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약간 오싹하는 느낌이 드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지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 같이 나이 든 사람 말고 좀 젊은 사람이 활기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반전으로 굉장히 괜찮았고 신선했죠. 네네. 네. 그랬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이준석이 여론조사에서 1등했다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야 뭐 제가 이준석 뭐 마이너스 몇 선이니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제대로 된 뭐 커리어도 없고 그냥 정당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해, 2등을 해, 나경원 그 후보를 앞서 이렇게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그래 뭐 이참에 어차피 그 국민의힘 그때 제대로 된
대선 후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1억 뭐 몇이나 많아 뭐 해가지고 그냥 그 이준석 같은 사람이라도 대표 시켜보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부터도 관심이 갔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의 영향을 나도 받았더라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 네. 왜 실망을 했느냐? 당 그 대선을 앞두고 당 대선 후보에다가 2번씩이나 그 등 뒤에다 칼을 꽂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경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마음을 갖다가 이제 그 접었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당 대표 됐을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단초가 됐던 게 여론조사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뭐 이준석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무슨 뭐 갤럽이나 어디나 이렇게 뭐 크고 유명한 데에서 이걸 했다라고 하면 그럼 또 모르겠는데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 사건 터진 모르더라고요. 이후에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네네. 그런 사람 이름을 이번에 알았지 저는 아예 몰랐다.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뭐 하던 사람인가 봤더니 뭐 전화번호부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도 이런 식의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이게 여론조사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에 다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은 무엇이냐? 선거란 말이에요. 그 선거에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그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장난의 대상이 되고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런 TF는. 그런데 뭐 민주당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국민의힘이라도 먼저 이런 TF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잘못된 게 있었으면 다 그냥 햇볕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건전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TF는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마음을 준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데 저는 네. 짜장면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10명이 우르르 가는데 다 짬뽕 그러면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나도 짬뽕 이렇게 될 수밖에 짬뽕 10개 없는 게 통일. 네. 통일해야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논다. 이거는 2024년 그 대한민국에서는 네. 우리나라 같은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께서 이 여론조사 TF를 발족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의 말씀하셨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